공무원들의 세종 아파트 특별 공급이 전격 폐지되면서 40%에 달하던 특공 물량이 일반 물량으로 전환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세종 집값 하락을 이끌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직원이 현금 결제하면 10% 캐시백을 해주겠다고 속여 혼수 준비에 나선 여성들에게 수천만 원씩 받은 뒤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야간에 정수기 전원만 꺼도 전체 전력 사용량을 3분의 1이나 아낄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m 이상 떨어져 있어도 비접촉 주문할 수 있는 무인 주문기, 뇌파를 분석해 근로자의 위험 사항을 알려주는 스마트 안전모 등 발명의 날 선보인 우수 발명품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공급을 전격 폐지했죠. 공직사회는 아쉬울지 몰라도 일반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청약에 매번 떨어져야 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세종 부동산 시장이 이번 특공 폐지를 계기로 안정화 흐름으로 돌아설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세종 6-3블럭에서 분양에 들어갔던 리첸시아 파밀리에 아파트. 1350세대 가운데 390세대에 불과한 일반 공급 물량에 7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평균 1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40%를 차지하는 공무원 특별 공급이 일반 물량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반 공급 경쟁률이 76대 1로 떨어지고 해당 지역 경쟁률이 기타 지역의 3분의 1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지역 경쟁률은 20대 1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하늘의 별 따기였던 세종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실 꿈도 못 꿨었거든요. 경쟁률이 너무 세니까. 근데 이제 특공 폐지되니까는 반갑네요. 저도 이제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공무원 특공 폐지가 과열된 세종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5월 셋째 주 81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뒤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공 폐지라는 이슈가 가격 하락 심리를 부추기고 매물이 쌓이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수를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청약으로, 그래서 일반 거래량이 지금도 없는데 더 줄어들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도 하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특공 전환 물량이 13,000여 세대로 뜨거운 청약 수요에 비해 적어 가격 안정 효과가 작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슈에 따라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거릴 여지도 남아있어 세종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커질 전망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연 지역의 개별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10.34% 상승하며 전국 평균 9.9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별로는 유성구가 10.8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구 10.87%, 중구 9.8%, 대덕구 9.56%, 동구 9.05% 순입니다. 세종은 광주에 이어 전국 2위인 11.89%가 상승했습니다. 충남은 7.03% 올랐는데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인 아산이 8.9% 상승했고 천안 서북구도 8.31% 올랐습니다. 당국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재개발과 도시개발 사업 기대감이 높은 상승률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가전 전문 매장 직원이 현금 결제를 하면 10%를 캐시백으로 되돌려준다며 고객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주로 혼수 준비를 해오던 여성들이 4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대전과 전주 등 확인된 피해자만 17명에 달합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 롯데 하이마트에서 지난 1월 세탁기와 건조기 등 1,000만 원 상당의 혼수를 장만한 A씨. 2개월 뒤 해당 매장에서 에어컨과 스타일러 등을 추가 구매하려는데 직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현금으로 입금해주면 10% 캐시백, 즉 이자까지 더해 다시 돌려줄 테니 잘 모아뒀다가 제품 할인 기간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캐시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자 미리 끊어둔 수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을 활용하면 된다고 밝힙니다. 물건은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거고 이거를 취소했다가 다시 할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A씨는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할인 서비스라 생각하고 1,200만 원을 입금했고 얼마 뒤 직원은 잠적했습니다. 혼수를 거기 가서 그 매니저라고 하면서 다 결제도 하고 카드로 다 샀었고 그때도 똑같은 캐시백 혜택을 받았었기 때문에 다 같은 건 줄 알았죠. 피해자 B씨와 친구 역시 같은 수법에 당해 2,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7명, 피해 금액은 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늦어도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환불 들어가요. 현금으로 3,650을 넣으면 네. 10%가 4천만 원 환불 받을 거예요, 고객님한테. 포인트로 받기 좀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다 현금화까지 시켜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하이마트 측에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정규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라고 선을 그어 피해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하이마트 명함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이마트 직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 황당할 뿐인 거죠. 소속 파견직 직원인지 정규직 직원인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하이마트 본사 측은 현금으로 상품 판매 시 대금을 회사 정식 계좌로만 수금하고 있고 직원 개인 계좌 수금은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10여 명이 지난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현재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연입니다. 대전에서 확진자가 나온 고교의 여학생과 같은 반 학생이 추가 확진됐고 골프 모임 관련 지인인 40대가 격리 중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또 서구 개정동 교회 목사 부부의 손자와 손녀 등 3명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15명이 추가됐습니다. 충남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한 태안 30대 등 7명이 추가됐고 세종에서 20대가 확진되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23명이 발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요양시설에서 환자나 면회객 가운데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직계가족 5명이 접종했을 경우 최대 13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에서 밤새 혼자 돌아가는 정수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충남도가 직접 실험을 해봤더니 퇴근할 때 정수기 전원만 꺼도 전기 사용량의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정수기뿐 아니라 요즘 많이 쓰시는 살균 건조기나 비데, 커피 머신 역시 대기 전력만 차단해도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최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냉온수기입니다. 심야 시간에는 사용량이 적은 게 사실인데 전력을 차단했을 경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냉온수기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전자제품입니다. 충남도가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대기전력 감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전기를 차단하는 타이머 콘센트를 냉온수기에 설치해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전기 공급을 끊고 전력 사용량 변화를 비교한 겁니다. 냉온수기 한 대의 대기전력 사용량은 하루 1.535kWh인데 8시간 차단하면 22%, 10시간은 29.2%, 12시간 차단하면 35.7%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충남도는 도청과 시군청, 도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수기만 3,774대라며 하루 10시간 절감으로 연간 61만 7천여 킬로와트시 전력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 28만 7천여 킬로그램을 절감해 소나무 3,600여 그루를 심는 효과인데 전기요금 3,57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함께 실험한 살균 건조기는 12시간 차단하면 절반 가까이 전력이 줄어들어 효과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자동으로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전자타이머 콘센트를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 시군,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청이라든지 일선 학교 이런 공공기관에는 가급적이면 전체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중 전력 소모가 많은 커피 머신과 비데 등에도 타이머 콘센트를 활용하면 전기 절감 효과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이 치구기를 공식 사용했던 날을 기념한 발명의 날입니다. 올해는 유독 코로나 시대 맞춤형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발명품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발명품들이 선보인 발명의 날 행사장에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인 주문기에 직접 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음료가 주문됩니다. 3D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가상 터치 패널로 1.2m 떨어진 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2021 세스 혁신상을 수상한 이 기술은 접촉을 줄여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엘리베이터나 의료기기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상 터치 기술을 활용을 하면 터치 자체가 원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접촉 감염이 일어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물 인터넷과 뇌파 신호 처리 기술 등을 결합해 근로자의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스마트 안전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계하면 산업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작업자들의 생체 신호를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어 가스 중독과 낙상 등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그런 위치 정보가 중앙으로 바로 전송이 돼서 서로 떨어진 환경에서라도 사각지대 없이 근로자의 그런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56회 발명의 날 행사엔 이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대거 선보였습니다. 복합신약과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한 한미약품 등 80여 개 업체와 기관에 금탑 산업훈장 등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그 새로운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재산으로 하는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은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지난해 지식재산권 출원은 55만 7천 건을 넘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발명이 코로나19 극복에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고의로 체중을 줄여 현역병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 첫 병역 판정에서 몸무게 49.2kg, 체질량 지수 17.3이었으나 다음 해 재검사에서 46.4kg, 체질량 16.3으로 4급 사회복무 요원 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지수 17을 기준으로 현역병 대상을 분류했는데 대전지법은 A씨가 체중을 조금만 더 줄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고의로 줄였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영어 듣기 학습과 평가가 가능한 스마트 리스닝 서비스. 지난해부터 대전시가 지역 모든 학생들에게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는데요. 코로나19 속에서 학습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수행평가 시간. 학생들은 시험지 대신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결과를 지켜봅니다. 대전시가 제공 중인 스마트 리스닝 서비스로 수능에 반영되는 EBS 모든 교재 문제를 모의고사 형태로 제공해 일부 학교에선 수행평가로 활용됩니다. 난이도별 문제 유형별로 문제를 풀 수 있고 단어장 기능도 있어 학생들도 EBS 교재 대신 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실제 모의고사에 나오는 유형이나 제가 부족한 부분을 따로 파악해서 공부 방법을 점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모의고사 듣기 성적도 오른 것 같아서.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습 관리가 쉽지 않은 선생님들에게도 해당 서비스는 반갑습니다. 학습 결과뿐 아니라 학습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어 학생 지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집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 교사가 학생들의 도전 횟수, 그다음에 응시 점수, 그리고 실시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스마트 리스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대전시는 성공적으로 서비스가 안착했다는 평가입니다. 작년에는 약 4만 4천 명 정도 이용을 하였고 금년에는 4월 말까지 약 2만 7천 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스마트 리스닝 서비스 등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안정적인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지방시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계약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차 정보가 매매 거래처럼 공개되고 신고 즉시 확정 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계도기간 1년간은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유산인 개바위가 훼손될 위기에 처하면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개바위 유적은 이순신 장군이 백이종군길에 돌아가신 어머님을 맞으며 슬퍼했던 곳으로 개바위로부터 불과 10m 거리를 두고 평택 예산을 잇는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돼서 성토 작업이 이뤄집니다. 이 의원은 노선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량화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인 일본 국적의 류헤이 선수를 영입하며 무리를 빚었던 충남 아산FC가 류헤이 선수의 계약을 종료하고 방출했습니다. 충남 아산FC는 오늘자로 류헤이 선수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했으며 앞으로 선수 선발 검증 시스템 보완과 시민 구단에 맞는 정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는 지난 3월부터 류헤이 선수가 일본에 있을 때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시민구단에 영입될 자격이 없다고 단독 보도했으며 도내 5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즉각적인 퇴출을 요구해왔습니다.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홍성군이 수산자원 종자를 방류했습니다. 홍성군은 천수만 지역 특성에 적합한 대하와 꽃게 종묘 각각 5만 마리를 방류하며 수산자원 회복과 어가 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올해 3억 원의 사업비로 대하 종묘 3천만 마리와 꽃게 종묘 25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과수 화상병 발생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